안녕하세요. 카페장입니다. 요즘 챗GPT 5 나온 이후로 이 LLM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가 미국의 어떤 기자가 LLM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컨설팅의 상당 부분을 이 AI가 대체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라면서 봤는데 이 기자가 프롬프트를 되게 나이스하게 쓰면 맥킨지나 BCG 베인의 컨설턴트와 같은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라고 하면서 이 프롬프트를 쓰고 그 결과물을 공유한 거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어렵사리 그 프롬프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GPT-5로 그걸 한번 해보고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주제를 좀 생각해 봤어요. 컨설팅 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커머스, 커머스 영역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신세계 같은 곳에서 주로 이제 대기업의 커머스 담당하시는 임원들이 야, 우리 쿠팡이나 중국의 알리테무 이런 아이들과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답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프로젝트를 하기가 힘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GPT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롬프트는 그 기자가 썼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거의 비슷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인데 보통 이제 탑티어 컨설턴트 레벨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마켓 리더한테 어드바이저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프롬프트를 주고 한국의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달라 그리고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이 어사이먼트를 줬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과를 서머리 박스로 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파워포인트에 넣을 수 있는 헤드 메시지와 블리스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을 좀 한번 진단해 봐 달라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좀 편의를 위해 가지고 한글로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이 GPT-5의 특징은 GPT-4나 4.5랑 달리 바로 답변을 내지 않고 컨텍스트를 좀 더 넓혀 가지고 기사도 찾아보고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시간이 보통 이제 넣으면은 한 2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4 같은 경우는 30초 이내로 답변을 해줬는데 지금은 기사도 더 많이 찾아보고 그 기사로부터 종합적인 결론을 추론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약 박스, 서머리부터 먼저 이제 내보내는 거죠. 보면은 한국 커머스는 안정적 성장, 강한 모바일 편중 현상이 있다. 그리고 판세를 보면은 쿠팡, 네이버 양강이고 쓱닷컴, G마켓, 마켓컬리가 지금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의 변화는 다크 패턴 규제 시행, 이게 결제나 자동 갱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에 많이 나와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멤버십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AI를 전면화하고 있다라는 게 트렌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가계 부채가 되게 급증하고 있고 금리가 불확실하다.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인구 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와 온오프 번들, 그 다음에 AI 개인화 이런 것들이 기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 2, 3, 4, 5까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잘 보면은 슬라이드 1은 마켓 오버뷰에 대해서 나오죠. 온라인 시장의 성장, 그 다음에 모바일 편중 현상, 채널 믹스, 경쟁 구도,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는 최근 전자상거래법 개정, 멤버십 제정이, 그 다음에 옴니스 배송 확대, AI 커머스 전면화, 이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근데 사실 뭐 AI 커머스 전면화라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리고 경쟁 구도를 보면은 쿠팡, 네이버, 쓱닷컴, G마켓, 마켓컬리 크게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아쉬운 게 사실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런 패션 쪽이 되게 뜨고 있고 패션 쪽에 되게 프래그멘티드 된 플레이어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홈쇼핑 같은 영역도 제법 큰데 지금 그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기사를 베이스로 지금 두고 있죠. 조선비즈나 조선일보, 넥스트프린트와 같은 기사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렉션 포인트를 보면은 규제가 지금 심해지고 있고 멤버십 ARPU가 상향되고 있고
옴니 채널이 확장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나오고 있고 기회는 컴플라이언스. 근데 이제 좀 보면은 슬라이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거의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AI 개인화 규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슬라이드 7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실행안을 마련했는데 고투마켓으로 Trust First Live 프로그램 라방의 체크아웃 기능을 포함해가지고 해라 라는 거고, 그리고 유니버스 번들 멤버십, 그리고 AI 퍼스널 쇼퍼 이런 것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to watch, 뭘 더 봐야 되냐, AI 상거래 UX 표준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요거는 아마 쿠팡에서 나온 기사를 베이스로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가계 부채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 어펜딕스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좀 실제 슬라이드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좀 어떠세요? 되게 전반적으로 시장 분석을 굉장히 균형감 있게 잘 해두고 있죠. 근데 대부분 뉴스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깊이가 우리가 컨설팅 폼에서 내놓고 있는 보고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죠. 이거는 기사를 그냥 짜집기한 듯한 그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요청을 한 거고, 그럼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은 신세계를 고객으로 해가지고 좀 전략을 짜봐, 이런 느낌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프롬프트를 또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톱티어 컨설턴트다, 너는 이제 탁 롤을 주고 몇억 원의 돈을 받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신세계, 이마트나 쓱닷컴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래티직 플래닝을 좀 해봐라 라는 거고, 미션을 5개 줬습니다. 그리고 좀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작성해 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던져보면은, 이제 아까는 일반적인 시장의 분석이었죠. 이제는 정말 고객사를 상정해 놓고 신세계 경영진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신세계 이마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원페이지 브리핑을 보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소비 채널은 모바일 중심이고, 근데 이거는 뭐 진짜 너무 많이 나온 내용이죠. 시장 성장률은 다양하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고속 배송, 풀필먼트 혁신이 필요하다, 라이브 커머스, 중국 플랫폼에 진입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벤치마킹인데 보면은, 물론 이제 쓱닷컴을 대상 고객사로 하는데 이 경쟁사 벤치마킹에 쓱닷컴이 들어가 있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주요 트렌드, 배송, 풀필먼트, 라이브 커머스, 중국 알고리즘, 요거 기반으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돼요. 입고 보관 주문 처리 투자 필요하다. 그 다음에 플랫폼 UX 선진화가 필요하다. 프라이싱 프로모션, 차별화된 경험 및 가치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연계, 브랜드 고객 자산, 프리미엄 구독 모델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액션 가능한 인사이트를 보면은 프리미엄 픽업 경험 번들, 그 다음에 프리미엄 멤버십, UX 퍼스트, 물류 자동화 투자, 전략적 제휴, 이런 거죠. 실제로 뭐 이 알리바바와 지마켓 같은 곳은 JV를 만들었죠, 이미. 그래서 한국 이커머스는 고속 성장 중이며 모바일 중심 구조가 고착되었다. 그 다음에 쿠팡과 네이버와 같은 회사들의 장점, 쓱닷컴은 뭐 오프라인 기반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마트는 오프라인 자산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느낌이 어때요? 우리 컨설팅 폼의 전략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죠. 대신에 이제 그간 나왔던 최근의 신문 요약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시작점으로 하면은 조금 리서치를 더 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더 하면은 조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컨설팅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신문 기사의 내용이 빈약하면은 그 빈약한 내용을 기반으로 전체 프레임워크에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해주는 것들이 좀 보이죠.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고 그 기사 내용에서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추론하고 기사를 다시 그런 관점에서 찾아보는 그런 것들은 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아무래도 좀 인턴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제 결론은 전체적인 틀을 한번 훑어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존하다가는 우리가 컨설팅 폼에서 쓰는 인사이트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LM을 쓸 때는 전체적인 뷰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기사를 요약하거나 다양한 기사를 한 번에 보거나 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